지난 5년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을 북한꼴로 만들어서 통일을 하겠다는 게 북한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빅픽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아주 제대로 말아먹었습니다. 나라 빚을 볼까요? 박근혜 정부 말기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 총액은 다가오는 2022년 1068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400조 원의 빚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70년 동안 쌓아온 나라 빚이 660조인데 문재인은 고작 5년 만에 400조의 빚을 더 만들었다는 겁니다. 역대 정부들이 70년 동안 쌓아온 빚의 절반 이상을 문재인 정부는 고작 5년 만에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걷어들인 세금 중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새천년 민주연합의 대표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 국가 채무 비율,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그 40%를 깬 건 문재인 본인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서 2022년에는 50%를 넘길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건 나라 빚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즉 국민 개개인의 빚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비율도, 증가폭도 모두 전 세계 1위입니다. 안 좋은 건 다 1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 수치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 수준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가장 빨리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빚은 GDP를 넘어선 상황이죠. 전부 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 덕분입니다. 국민들의 빚이 이렇게 늘어난 건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 탓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은 집값을 엄청나게 올렸죠. 사실은 자기들 집값 올려가지고 팔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값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연간 상승액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13배가 넘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더 큰 문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는데 무식한 좌파식 개입 정책을 펴면서 시장을 망가뜨려서 집값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현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때와 맞먹습니다. 실업자도 실업률도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단순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훌륭하게 넘겼던 게 대한민국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 이전 전 세계가 경제 호황기를 누릴 때조차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이 펼치는 막장 드라마의 피해는 고스란히 2030 세대에게 돌아갔죠. 전체 취업자 내 연령별 비중 추이를 보면 한창 일해야 하는 30대들의 취업자 비율이 60대 이상 취업자 비율과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각종 규제와 간섭, 갈라치기 선동으로 기업들을 괴롭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뜯어내고 경제를 망치니까 각종 지표들이 악화되는 건 당연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일하게 늘어난 일자리가 있는데요. 공무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은 역대 정부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이미 가뜩이나 공공부문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일자리들을 무분별하게 늘린 겁니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을 줄였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문을 축소해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을 돌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김대중부터 박근혜 때까지 지난 20년간 늘려온 공무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합니다. 이렇게 한 번 늘린 공무원 일자리는 줄일 수 없고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월급을 또 은퇴한 이후에는 연금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내게 됩니다. 생산 주체인 기업과 개인들은 괴롭히고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주택자 무주택자, 기득권 비기득권, 고용자 피고용자, 경영자 노동자, 남성 여성 등등 내내 갈라치기만 하면서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갈등을 유도하고 또 그 갈등을 정책 동력으로 삼고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같이 명백한 참사로 이어진 정책들을 그저 아집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경제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으며
나라는 확연히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에는 이런 말이 있죠. 건국 이래 경제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실제 경제 상황을 떠나 사람들이 항상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진심으로 말하건대 경제가 어려운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러니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 것도 당연하겠죠. 이 공동체의 위기를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데도 또 민주당을 뽑으시겠다고요?